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말이죠. 왜냐하면 전 이제 이혼을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혼을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왜냐고요? 바로 얼마 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때 말이죠. 감히 어떤 며느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해도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정말로 제가 왜 그랬는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쓸 생각인데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이름은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좀 바보 같은 꿈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하고 싶었고 아이도 둘, 셋은 낳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모든 건 뜻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던 26살 무렵 갑자기 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낮에는 병간호를, 밤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죠. 편의점, 식당, 카페까지 거의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3차 항암 치료를 받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이후에 한 여자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반년 만에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재혼하는 걸 보고 제가 수년간 해왔던 게 모두 부질없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때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저는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부산 롯데사제 경기장 내부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야구 광이었던 남편은 햄버거 가게 손님으로 자주 왔었죠. 한두 번은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은 남편은 당시에 부산에 있던 가구 공장 직원이었어요. 다정했고 섬세했고 무엇보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어머니를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주말이면 다른 또래 남자들은 친구와 술, 취미 활동과 같은 여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남편은 늘 고향으로 토요일 아침 일찍 갔습니다. 어쩐지 그 모습이 저희 아버지와 대비되어 보여서 그 사람이 더욱 좋아졌죠.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면 늘 만약 내가 결혼할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곤 했어요. 가을이면 야구장도 가고 여름에는 불꽃축제도 보러 갔죠. 비록 주말을 제외한 평일날 퇴근 후에 짧은 만남이 전부였지만 행복했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고 돈도 열심히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물론 둘이 있을 때 이따금씩 결혼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곤 했고 그 사람도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하고 싶다고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전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나 싶었었죠. 그러던 와중에 2년 전 술을 한 잔 먹으며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문제긴 했지만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그렇다고 칠게. 각오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만난 기간을 왜 거짓말해야 돼? 왜 최근에 만난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나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차마 어머니에게 말씀을 못 드렸어.
겉으로는 티 안 내셔도 많이 서운해하실 거야. 어머니는 나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좋아하시거든. 단순히 1년, 2년이면 모를까 4년은 좀 그렇잖아. 솔직히 찝찝했습니다. 오히려 4년간이나 제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되더군요. 아니,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어? 왜?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 왜냐면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죠. 혹시 당신 마마보이 그런 거야? 전 결국 혹시나 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물어봤어요. 제가 연애 초부터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4년, 무려 4년입니다. 그동안 곁에서 보았을 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크리스마스 생일까지도 저는 남편과 함께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혹시나 제 생일이 주말이면 전 혼자서 보내기까지 해야 했어요. 그 정도였죠.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외에는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연애 기간을 속이기까지 해야 한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저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어요. 그리고는 술을 혼자 따라서 입으로 벌컥 넘겼죠. 이 비밀을 말하면 당신이 나와 헤어질 수 있어서 그랬어. 헤어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재혼이야? 유부남? 아니야 그런 거. 그럼 무슨 이유길래? 나 사실 말이야. 입양아야. 어릴 때 입양되었어. 입양아. 전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이해가 되었죠.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의 모습 전부 말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그것으로 남편의 억지스러운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친구의 소개로 얼마 전에 만났다고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함께 가길 원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함께 살자고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는지 이야기에 막힘이 없더군요. 전 그걸 오히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숨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온전히 자신을 드러낸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상상 중 최악인 마마보이보다는 훨씬 나은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입양아라도 상관없어? 차라리 빨리 말하지 그랬어. 난 괜찮아. 나도 부모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건 당신 탓이 아니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용씨 당신뿐이야. 비밀을 공유하게 되어서일까요? 우린 더욱 돈독해지고 가까워졌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곳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시댁은 바로 앞이 바다였습니다. 바다 하면 떠올리는 그런 해변이 아니라 배를 대어놓는 선착장과 방파제가 있는 곳이었죠. 꽤 많은 집들이 있었고 남편이 가리키는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세련된 집이었습니다. 2층 주택이었고 차고도 따로 있었죠. 시골이라 그런지 집으로 걸어가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편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소개해줬고 인상 좋은 마을 분들은 제가 예쁘다고 해주셨습니다. 당신 얼굴을 다들 아셔? 마을이 크진 않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마을에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은 엄지를 치켜 올렸죠. 남편의 설명으로는 땅은 기본이고 조선소 부근에 원룸 건물 한 채, 배도 2척이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배가 있으면 부자로 친다고 하더군요. 딱히 실감은 나진 않았지만 그 커다란 2층 개인주택을 보면 과장이 아닌 듯 했습니다. 차고에도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집 앞에서 한참 남편의 설명을 듣는데 계단에서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내려오셨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머리와 옷매무새를 고치며 황급히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를 지나치시더니 남편을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초록색 유용 드레스를 입고 계셨는데 굉장히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머리 스타일이며 얼굴이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자씨, 나 기다렸어. 하고는 어머니의 이마에 뽀뽀를 하더군요. 늘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는 건 곁에서 듣곤 했는데 실제로 장면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건 평생 자신의 어머니, 누군가의 엄마로 불려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는 쭉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뽀뽀를 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쭉 해왔던 인사라고 했죠. 전화통화를 할 때도 마지막에 쪽쪽쪽 하곤 했기에 크게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걸 처음 본 사람이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미안. 차가 좀 막혔어. 밥은 먹었는지, 무슨 일은 없었는지, 얼굴이 왜 수척한지, 잠은 잤는지, 한참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남편이 깜빡 잊어버린 물건을 찾은 것처럼 저를 인사시켜 주었죠. 시어머니의 눈빛은 뭐랄까 약간 상기되어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도 시어머니를 알아보고 현관 앞으로 불쑥불쑥 들어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인사하고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잡아 반쯤 안은 상태로 놔두지 않았죠. 온기가 굉장히 어색했지만 문득 저희 어머니가 떠올라서 그냥 있었네요. 색시가 곱다. 억수로 곱네. 그렇죠? 너무 예쁘죠? 나도 처음 보고 놀랐어. 나중에 우리 며느리 동네에 자랑하고 다녀야겠다. 감사합니다. 색시 고향이 어디라고? 부산이요. 문현동이에요. 맞나? 나도 부산에서 여러 시집왔다 아이가. 문현이면 내가 점포구에 살았는데 바로 코앞이네. 여기 시골이라 젊은 사람 살기는 좀 그래도 살다 보면 여만큼 좋은 곳이 또 없다. 잘 왔대. 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왔다 가는 통에 집 안으로 들어간 건 한참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제가 그날 옷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편한 옷을 주시면서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요. 내가 저녁 준비할 거니까 저 방에서 나오지 말아요. 알았죠? 하지만 제가 도와야.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집살이 하려고 해요? 지금은 내 손님. 그니까 나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쉬어요. 어머니, 말 놓으세요. 편하게요. 아니요, 전 이게 편해요. 나중에 언젠가는 놓을게요. 그니까 일단은 들어가서 푹 쉬어요. 알았죠? 그렇긴 해. 우리 미자씨 절대 빈말하는 사람 아니야. 전 정말로 반은 강제로 자리까지 깔아서 방에 누웠습니다. 거실에서 다정한 모자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죠. 요리를 준비하는지 맛있는 냄새도 났어요. 탁탁탁 하는 칼질 소리, 보글보글 끓는 소리, 웃음소리는 너무나 잘 어울렸죠. 저는 그날 그 방에서 살짝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쩐 일인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이었죠. 그와 동시에 다짐했어요. 누구보다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입양한 아들에게도 저렇게나 다정하신 분인데 제가 잘하면 언젠가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당시에 인원이 제한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 그리고 지인들 몇과 친척, 남편의 지인들 몇만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 쪽의 친척들이 거의 불참을 하는 바람에 자리는 좀 남은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남편이 문을 닫아 걸고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랐지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살짝 열었다가 주위를 살폈다가 하는 겁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벌컥 하고 열렸고 어떤 여성분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죠. 대뜸 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군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남편을 곁눈으로 보았지만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 핏기 없는 얼굴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나가세요. 제 결혼식에 와서 행패를 부릴 생각이세요? 아이, 나가라고! 하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입만 뻐끔거렸는데 정말로 저에게 결혼하는 게 맞는지 물으셨죠. 전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랬더니 힘없이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남편은 그래도 불안한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했죠. 대체 누군데? 누구시길래 그러는데? 내 생모. 전 충격으로 입을 반쯤 벌렸습니다. 뭐? 당신 낳은 사람? 정말 그런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시며 낳아주고 버린 어머니지. 새아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돈이나 받으려고 온 거니까요. 우리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으니 무시하시면 돼요. 명심해요. 절대로 상대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며 대답을 재촉하셨죠. 네, 그럴게요, 어머니. 정말 끈질기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다니? 동네 아줌마들이 소문을 낸 거지. 하여튼 입도 싸서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미자 씨는 신경 쓰지 마. 그 사람은, 아니, 남편의 생모는 꽤 오래전에 남편을 고아원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찾지 않다가 갑자기 남편이 성인이 된 후에 지금의 양어머니를 협박하고 아들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통하지 않자 1인 시위까지도 하셔서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까지 났다고 합니다. 생모는 양어머니가 재력으로 자신의 아들을 빼앗았다고 아들 역시도 양어머니의 돈 때문에 곁에 있는 거라고 소문을 낸 것이죠. 사정을 들어보니 몹쓸 사람이었어요. 이 때문에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행히 그 사람은 돌아갔는지 결혼식은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은근히 신경 쓰이긴 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신혼여행부터였습니다. 원래는 유럽을 가고 싶었어요. 제가 꿈꾸던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염병 문제로 인해서 계획은 어긋나 버렸어요. 입국 자체가 막혀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제주도로 가게 된 거죠. 실망스러웠지만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첫 여행이었으니까 사실 어디라도 상관은 없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어요. 밤잠을 설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미자 씨? 뭐? 어머니!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비행기 탑승구 쪽에서 유유하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었죠.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시어머니만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챙이 큰 모자를 벗으며 저희 옆라인 쪽에 앉으셨죠.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은 없었잖아. 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눈치 없었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릴까요? 새아가가 원한다면 그럴게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저 내려요? 아니야. 전 좋아요, 어머니.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냥 같이만 다니는 걸로, 응? 알았어요. 하지만 이륙을 하고 난 뒤에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멀미를 한다며 저와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전 남편과 나란히 앉아있던 창가 자리에서 2칸 옆으로 떨어진 중앙으로 가야 했죠. 그게 신혼여행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떠올리면 지금도 끔찍해요.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걷는 시어머니 뒤를 새끼 오리처럼 따라다녔죠. 더구나 저희 사진이 4장이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진은 100장 정도 찍었을 겁니다. 전 짐을 들고 사진기를 들고 둘을 따라가기가 바빴죠.
잠깐 남편과 함께 있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했죠. 절대로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심지어 호텔에서 잠을 청할 때도 시어머니의 방해는 계속되었죠. 첫날은 시어머니의 부름에 나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날에도 술에 거의 절여진 상태였죠. 그리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가 저희가 있는 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잔뜩 먹고 침대 하나를 차지하셨죠. 저도 참다 못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남편 저 세상 가고 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가를 가고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이 그래요. 새아가가 이해해줘요.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죠? 하고는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뭐 어쩌겠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긴 했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지 저에게는 과하고 넘칠 정도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더욱 잘 챙겨드렸어요. 신혼여행이 아니라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으니까 실제로 기분이 괜찮아지기도 했죠. 올레길도 함께 걷고 흰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협재 해수욕장이란 곳도 가봤어요. 주상절리와 용두암도 보았죠. 우도에서는 수제 햄버거를 먹었고요. 문득 오래전 남편과 저를 이어준 햄버거 생각이 났죠. 모양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냥 생각이 나더군요. 햄버거 보니까 처음 봤을 때 생각난다. 그지? 아, 맞네. 마약 핫도그랑 햄버거랑. 회오리 감자. 왜? 당신이 마약 핫도그 먹고 이게 마약이면 당장에 끊을 수 있겠다고 했잖아. 개체 맛이 진짜 없었어. 왜 그때? 처음? 처음에 커피숍에서 소개팅한 거 아니었니? 아차 싶어서 남편의 표정을 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게 커피숍에서 팔았죠? 햄버거를 파는 커피숍이었다고요? 샌드위치랑 이거저거 다 팔더라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불신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설픈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진실이 나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그 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랐고요. 그런데 신혼여행이 끝나고 남편이 출근을 한 뒤에 시어머니가 역시 물어보셨습니다. 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사실은 4년 동안 만났다는 것, 남편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발점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괜찮다, 이해한다 하셨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점점 더 이상해지셨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 혼자 욕실에 있다가 미끄러져서 다치셨다잖아.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잠만 잤다며.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데. 뭐? 언제? 나 방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아니, 난 계속 깨어 있었는데? 그럼 깜빡 잠들었나 보지. 좀 신경 좀 써. 어머니가 편하게 시집살이도 안 시키니까 계속 빈둥거리고 있잖아. 뱃일이라도 하든가.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제가 정말 깜빡 잠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다행히 큰 이상도 없고 검사를 해봤는데도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청소, 설거지, 빨래가 아니었어요. 마을이 작다 보니 사이가 좋은 만큼 이 집 저 집의 일을 함께 했죠. 바로 그때가 김장철이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마을의 여자들이란 여자들이 모두 모여 저희 집 마당에서 배추를 썰고 씻고 절이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제 키를 훌쩍 넘을 정도의 배추가 쌓여 있었고 허리는 정말 반을 뚝 잘라서 버리고 싶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응원 덕분이었어요. 저의 어깨도 만져주시고 계속 앉아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고 찜찜했던 기분도 완전히 사라졌죠. 아유, 복 받았네. 시어머니 보기에 결혼하면 최곤기라. 우리 시어머니도 철의 내를 이뻐했으면 내가 업고 산다. 지아라, 시어머니 한 몸무게 하셨던 거 기억 안 나나? 그래서 네가 그때 돼지 잡겠다면서 욕을 엄청 해댔잖아. 맞네.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하게 되는 거지. 나도 그냥은 못해요. 에휴, 아들 보게 며느리 보게 부럽다. 아이고, 언니는 아들 대기업 들어갔다면서요. 부럽기는. 맞다. 내 자랑도 해야지. 울산 자동차 대기업에 들어갔다 아이가. 어머, 거기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축하드려요. 아줌매요. 들어간 지 2년째면 그만 자랑 좀 해라. 싫다. 와, 내는 앞으로 3년은 더 자랑할 끼다. 저희 모두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웠죠.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주민들과 함께 웃은 일 말이죠. 언제부터였을까? 저도 짐작은 가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곱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기도 했어요. 뭔가 실수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딱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옷도 사주시고 밖에 나갈 시간도 주셔서 부산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옷이 그게 뭐고? 결혼을 했으면 좀 얌전히 입고 다니는 게 안 맞나? 전 놀랐죠. 어쩌면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옷을 굉장히 수수하게 입습니다. 늘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치마도 거의 발목까지 오는 것만 입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잘 어울린다면서 짧고 달라붙는 원피스를 많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잘 입지는 않았는데 계속 서운해하셔서 몇 번 입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고지식한 시골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안 좋게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사주신 거라서 핑계다 핑계. 일도 안 하고 어딜 그래 싸돌아다니노. 아가씨 착하게 봤는데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이가. 시어머니는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뭔가 단단히 오해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이 문제를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해봤지만 제게는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셨죠. 마을 사람들이 워낙 입이 가볍고 자기들끼리 떠들기를 좋아하는 거니 오히려 나서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안 좋게 소문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을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도 저에게 비슷한 말을 했죠. 옷이 왜 그 모양인지, 사치는 왜 이렇게 심한지,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지 남편에게 설명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이때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막연하고 단순한 느낌이었지만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사소한 일이었죠.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보통 부산이 고향이다 하면 회, 그리고 다음에 떠오르는 게 국밥이죠. 돼지국밥 말입니다. 아무래도 유명하기도 하니 다들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 아니었습니다. 순대는 먹지만 물에 담겨있는 순대를 먹지 못했어요. 돼지 특유의 누린내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곱창이나 막창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계속해서 국밥과 곱창을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초반에는 먹을 게 없는 밥상에서 전 쌀밥만 꾸역꾸역 먹어야 했죠.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한 달을 넘게 먹었으니까 말입니다. 마침내 남편이 질린다는 말을 꺼냈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음식을 한다고 나서면 가능하지 않나 하시겠지만 주방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식단 때문에 새벽에 몰래 라면을 먹거나 참치 통조림을 까먹은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식단이 멈춘 건 저희 집에 나타난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누나? 누나라고? 전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판단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나랑 2살 차이 나는 누나야. 호주에서 살았어. 감염병가 너무 심해서 한국으로 잠깐 들어온 거야. 어머니한테 원룸 있는 거 알지? 거기서 2주 격리했다가 온 거야.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입양을 한다고 하면 임신을 못하는 부부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딸이 있는데도 입양을 했다니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집안의 분위기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서먹했고 시어머니와도 사이는 좋지 않아 보였죠. 포옹이나 뽀뽀 같은 인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게 보이지 않는 더듬이가 있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감정이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감정의 더듬이죠. 그게 반응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불편해하고 남편은 시누이의 눈치를 본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더듬이는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왜냐고요? 시누이가 처음 현관을 넘어 들어올 때 입에 물린 담배만 봐도 알았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래, 왔니? 저 여잔 누구야? 입양했어? 네 동생, 아내 되는 사람이다. 전 인사를 하려고 앞으로 나섰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빵 하고 터지면서 웃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된 손짓과 얼굴, 그리고 웃음도 가짜였죠. 입만 웃고 있었지 눈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시누이가 담뱃불을 현관 바닥에 놓고 아무렇게나 끄더군요. 개막장 집안에 오신 걸 환영해요. 난 또 내 동생이 또 생겼나 했지.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눈치만 살폈죠. 전 방에 남편을 끌고 들어와 물었어요. 이 상황 뭐야? 그게... 당신이 입양하라서 그런 거야? 대충 그래. 날 곱게 볼 리가 없잖아. 더구나 어머니는 재산도 나를 더 주시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래. 친딸보다 더? 그간 누나가 가져간 돈도 있고 어머니도 내가 모실 거니까. 남편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았어요. 바로 재산에 관한 문제가 저녁 식탁 위에 올라왔으니까 말입니다. 시누이는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처럼 험한 말도 내뱉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서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때 시누이의 표정은 정말이지 남편과 자신의 어머니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아주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에게는 몰라도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저런 눈으로 쳐다봐서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일단은 나가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될걸? 돈 꼭 준비해. 아니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몰라. 너 정말 정신 나갔어? 미쳤니? 누나, 그러지 말고. 이때 남편이 둘 사이를 끼어들어 말렸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누가 네 누나야? 이 더러운 게. 시누이가 나가버린 집안은 마치 폭풍이 한바탕 지나간 뒤의 상황 같았죠. 시어머니는 거실에 멍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고 남편 역시도 눈을 감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아닌 위로뿐이었죠. 어쩐지 저만 집 주변을 겉도는 느낌이 났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웠죠. 남편이 이런 집에서 혼자 견뎠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겨우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죠. 어떤 짐작도 아픔의 크기도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내조에 힘을 썼어요. 음식도 제가 직접 하기 시작했고 기운이 없는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막지 않으셨죠. 그런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 사건은 계속 터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고. 알겠니? 네? 이혼이요? 그래. 너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속 찾아와서 이혼을 종용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혹시 제가 아이를 낳으면 재산이 분배될까봐 그러는 거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줬기에 그 행동이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저희 집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시누이를 보았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죠. 담배를 물고 있지도 않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느낌으로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은 상태여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현관 쪽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이야기의 상대를 보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생모였거든요. 아이를 버리고 간 어머니, 그리고 성인이 되어 돈을 달라는 그 매정한 여자 말이죠. 조금 엿들어 보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탁 열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말았죠. 뭐야? 엿듣고 있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랑 걔는? 요즘 이 시간에는 병원에 가신다고 저녁에나 들어오세요. 퍽이나 병원에 갔겠다. 너 멍청하단 말 자주 듣지? 시누이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아냥거리다 생모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것처럼 짧게 목례를 하고 올라가 버리더군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보는 거죠. 한참 어린 저에게 고개를 숙이는 생모의 행동에 놀라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의 생모는 뭔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다시 입을 닫고는 다시 제게 인사를 깊숙이 하고 자리를 떠나더군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야 할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일이 많으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생모가 다시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죠. 제 아들하고 결혼한 게 맞죠, 아가씨? 네, 그럼요. 고마워요. 제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그분은 뭔가 품에서 주섬주섬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휴대폰이네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때 저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쓴다기에 샀어요.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이건 받기가... 제발요.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는데 제발 이 늙은이 맘 편하게 받아줘요. 네? 지금도 그 따뜻한 손이 기억이 나네요. 다정한 말투. 시어머니도 저에게 늘 존대를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기분 탓일진 몰라도 정말 인자하시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런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버린다는 게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게 사람이니까 완전히 믿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말이죠.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제게 경고를 했죠. 다신 만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목이 말라서 졸린 눈을 반쯤 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더군요. 전 거실로 나가서 물을 한 잔 먹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서성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 불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인기척이 있는지 귀를 살짝 가져다 대고 문에 노크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보라고 하는 소리를 분명 들었죠. 여보? 여보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문 안쪽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자씨 하는 간지러운 목소리와 여보라고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까지도 들렸죠. 자세한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렸죠. 온몸의 털이 삐쭉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살짝 돌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간 열고 몸을 뒤로 숨겼죠. 그리고 다시 귀를 최대한 바짝 가져다 댔어요. 그랬더니 둘의 대화 내용이 작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 이제 1년 다 되어 가잖아. 응? 여보야.
아직은 아니야. 이제 미자 씨 생일이잖아. 그때 봐서, 응? 어머, 문 열렸어. 그와 동시에 전 정말 빠른 속도로 방으로 들어갔죠. 거실 쪽에서 탁 하고 문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뛰더군요. 이혼, 여보? 전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고 얼른 챙겨서 시누이가 있는 원룸으로 향했죠. 그때가 아침 7시였어요. 전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이에 손가락을 끼워 넣은 채 시누이가 나오더군요. 저를 보고는 놀라는가 싶더니 고개를 까딱하며 들어오라고 해주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는 원룸 안으로 몇 걸음이면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뒤죽박죽이었죠. 여보는 무슨 뜻이지? 이혼은 뭐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왜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 방은 왜 이렇게 더럽지? 전 한참을 서 있다가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하고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시침을 떼더군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제까지 가장 의심스럽고 의문이 가득한 말을 저에게 내뱉은 사람이 막상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면 어이가 없었죠.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셨죠? 그야, 그 녀석이 쓸모없는 놈이니까. 후회할 거라고도 하셨죠. 그야, 저 어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저랑 이혼하라고 하셨고 또 1년이 지났다는 말도 했어요. 이에 시누이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뭔가 아시는 거 맞죠? 그죠? 제발 이야기해주세요. 이야기해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저는 돈 없어요. 누가 돈 달래? 그럼요. 내가 원하는 걸 받을 때까지 절대로 함구한다고 약속해. 그게 무슨... 내가 재산 받을 때까지는 열받아도 꾹 참고 있으라고. 할 거야 말 거야? 아니면 난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약속했다. 아니면 넌 내가 죽일 거야. 알았어?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어. 여기 어디 앉아. 앉을 데가 없는데. 신우는 방에 가득 찬 쓰레기를 발로 슥슥 밀어 한쪽 구석으로 옮겨줬죠. 내가 원래 이렇게 더럽지는 않은데 엄마한테 선물하려고 준비하는 거거든. 쓰레기를요? 똥도 거기 두고 갈 거야. 네가 앉은 거기에 정확히 두고 가려고. 일단 이야기해보세요. 신우이는 눈썹을 신경질적으로 벅벅 긁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지? 신우이는 덤덤하게 자신이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죠. 설명의 절반 이상이 욕설이어서 요약을 해보자면 남편은 신우이가 대학 시절에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었죠. 심지어 시어머니의 남편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을 때였고요. 즉 성인 입양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동네는 굉장히 소문이 좋지 않게 났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남편을 부산에서 오가도록 한 것이랍니다. 제일 웃긴 건 뭔 줄 알아? 엄마는 날 내쫓았어.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났다나? 내가 남자도 막 만나고 다니고 몸도 함부로 굴린다며 하루아침에 외국으로 보낸 거지. 근데 난 아니거든.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열심히 다닌 대학 졸업도 못했어. 처음엔 너무 억울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소문이 우리 엄마가 낸 거였다는 걸 알았던 거고. 왜 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그런 짓을 해요? 엄마? 과연 날 딸로 생각하긴 할까? 자기 어린 남편 꼬시는 여자로 봤겠지. 어린 남편이라니? 지금 설마 제 남편을 말씀하시는... 너도 솔직히 짐작은 했잖아. 아니야? 너도 소문나지 않았어? 번뜩 머릿속을 스치는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떠올랐죠. 혀를 차고 제 옷을 지적하던 동네 주민들의 공격적인 말투까지도 말입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제게 옷을 사주고 저에게 자유시간을 주면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했던 모든 일이 이 소문을 만드는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확신이었죠. 거기다 제 남편이 저와의 연애 기간을 숨기려고 한 이유도 시어머니가
자신의 양어머니가 아니라 애인이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마치 불륜을 감추려는 남자처럼 군 거였죠. 그러니까 신혼여행에 따라온 이유까지도 다 해석이 되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습니다. 분명 말 안 하기로 했다. 약속 지켜. 그럼 왜 저랑 결혼한 건데요? 이건 사기잖아요. 이목 때문이겠지. 엄마 성격이 좀 이상해. 입양한 아들인 거 아는데 장가를 안 보내니까 그걸 자꾸 의심한 거야. 그러니 그걸 덮으려고 적당한 상대를 물색했겠지. 그럼 남편의 생모는 성인 입양은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남편은 돈에 눈이 멀어서 지어머니를 버린 거고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고 친권 포기시켰겠지.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아들을 빼앗긴 거고. 미안하게도 내 엄마한테 말이야. 그래서 동네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아들 돌려달라고 하고 하셨어. 엄마는 그걸 잠재우려는 목적도 있었을 거고. 이 사기 결혼이 그렇게 시작한 거지. 1년? 그래, 너한테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적당한 시기에 널 내쫓으면 끝. 기가 막히지? 우리 엄마가 정말 머리가 좋아. 그치? 손이 덜덜 떨렸죠.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개족 보라고 했잖아. 미안하게 됐다. 내 엄마라서 내가 사과하는 거야. 나도 쪽팔려. 재산만 받고 나면 내가 증인도 서줄게. 가만두진 못하겠어요, 저. 복수해. 그런데 나 엄마가 비밀 폭로하면 재산 하나도 안 준대. 그래서 말도 못한 거야. 받기만 하면 호주로 다시 갈 거고. 돈? 그래, 별거 아니지. 근데 그놈한테 왜 내 아버지 재산을 줘야 해? 반이라도 지킬 거야. 그래서 이래. 그니까 아가씨가 나 좀 이해해줘. 마을 사람들이 어머님하고 남편에 관한 부분 의심하는 거죠? 알고는 있지. 1인 시위를 했으니까. 근데 설마 하는 거고. 네가 시집 오면서 소문이 싹 사라진 거야. 어머니는 이목을 중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방법을 제시했죠. 소문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문이요. 작별 인사를 전하러 온 이웃에게 시어머니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누이는 이전과 다르게 얌전한 옷을 입고 세상 착한 딸인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시누이의 연기는 차원이 달랐죠. 이전에는 소문이 좋지 않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해외에 다녀와서 시누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믿더군요. 이전과는 다르게 마을을 활보하고 다니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더군요. 전처럼 협박도 통하지 않았죠. 그러다 차라리 재산을 넘기고 인연을 끊자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 재산 받기로 했어. 오늘 건물 명의 이전했고 처분되면 떠날 거야. 물론 널 돕기로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어. 말만 해. 축하드려요. 대신 혼자 가게 됐다고 환갑잔치에 이야기해야 된대. 그리고 다신 한국 땅을 밟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알겠다고 했지. 한 번 불효녀가 어렵지 2번은 쉽거든. 저도 준비하고 있었죠. 환갑 잔치를 최악으로 만들 무언가를 말입니다. 소문을 퍼뜨릴까 했지만 시누이처럼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소문은 이랬죠. 외간 남자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병원에 실려가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못된 며느리라고요. 이 부분은 어찌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환갑 잔치를 위해서 한복을 마련했어요. 남자와 여자 한복을 말이죠. 마을 회관을 대여해서 사람들을 초대한 자리에 그렇게 주인공인 시어머니가 모습을 나타냈고 그건 남편이 입은 한복과 꼭 맞는 커플 한복이었죠. 둘이 서로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꼴이란. 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그것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은 일시에 숨을 죽였고 그때 시누이가 나타났죠. 진짜 말하기 싫은데. 새아빠, 엄마를 좀 보호해줘.
신우이는 저와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는 동안 제 남편에게 계속 새아빠 새아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봇처럼 딱딱한 게 정말 부르기 싫어 보였죠. 동네 주민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중앙에 있는 상 위의 음식을 모두 엎어버렸죠. 마지막에 그냥 주저앉아서 이건 사기 결혼이야. 입양한 아들이랑 징그럽게 그런 짓을 해? 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짜로 오는 신용만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너무 억울했죠. 그러다 보니 진짜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서럽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은 오는 저 대신 시어머니 곁에 붙어 있더군요. 끔찍한 상황이 너무 싫었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현재 저는 이혼이 아니라 이혼 무효 소송을 벌이는 중입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생각보다 힘들고 제법 긴 싸움이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저를 위해 신우이가 한국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남편의 생모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그곳에 소식을 들었어요. 이목을 그렇게 중시하셨던 분이라 당장이라도 떠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소문을 내고 있지만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저를 나쁜 며느리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가장 잘 듣는 곳에다가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한마디 전하고 싶네요. 타인의 생각을 빌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짓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꼭 불행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